자, 오늘 괴담노트 이제 출발하도록 할까요? 네, 더욱더 강렬하고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서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해월선녀 선생님이십니다. 해월선녀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잘못 잡은 문서 한 장이 죽음의 털을 깨웠다. 해월선녀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비밀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말만 믿고 붙잡은 자리. 하지만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모텔에 들러붙은 흉한 기운이 끝내 건물주까지 삼켜버린 섬뜩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털어 장사가 잘 된다는 모텔을 인수한 광철 씨. 대박날 미래를 꿈꾸며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야, 이제 손님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 이야. 모텔이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좋아요. 네. 하지만 행복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텔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투숙객이 방 안에서 마약을 했고 그 바람에 형사가 들이닥치게 되었는데요. 진짜 어떡해.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창밖으로 뛰어내렸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이 일이 있고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모텔에 장기 투숙을 하던 한 할머니가 방 안에 숨진 채 이미 오래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야? 이후에도 장기 투숙을 하던 공장 인부, 출장 왔던 직장인, 심지어 외국인 여행자까지 이 모텔 방 안에서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게 뭔가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저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모텔을 사람 죽어나가는 흉한 곳이라고 수군대며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저걸 부시고 장례식장을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네, 진짜. 결국 영업 3년 차. 모텔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입은 바닥나고 쌓여가는 대출빚에 생계마저 막막해진 광철 씨.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셔댔고 자살 충동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야, 살아서 뭐해? 그냥 확 죽어버려. 에이! 그렇게 죽음만 바라보던 광철 씨. 어느 늦은 밤 우연히 방송을 보다 저에게 전화를 거셨는데요. 원래 늦은 밤 전화를 거의 받지 않는 저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전화를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광철 씨 목소리에는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광철 씨는 힘겹게 자신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다 쏟아냈는데요. 그 모텔의 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모텔 주소가 어떻게 되죠? 광철 씨가 주소를 말하는 순간 그 모텔 자리가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딱 주소만 봐도 다들 아시네요. 예.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바로 모텔로 향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모텔은 내리막길 모서리에 세워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니 피 비린내, 하수구 썩는 악취에 너무 역겨워서 속의 것을 다 개워낼 뻔했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런 냄새를 또 잘 맡으시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나요.
특히 이곳에서 죽어나간 자살귀들의 기운이 너무 세서 이대로 두면 광철 씨도 자살귀들을 따라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여긴 사람 사는 터가 아니야. 귀신이 모여드는 자리야. 귀신이라고요? 결국 모텔에서 외롭게 죽은 망자를 달래는 넋거지 굿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텔을 감싼 흉한 기운이 쉬이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살귀만 달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광철 씨가 이 모텔을 처음 인수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텔을 인수하기 얼마 전 광철 씨의 장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장모는 딸과 사위 앞으로 적지 않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산 중 일부 장모님이 편히 떠나시도록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뭐? 장사가 잘 된다고? 아니 뭐, 곧 팔릴 것 같다고? 잠깐만. 광철 씨는 모텔을 인수하고 싶은 욕망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의 천도제 비용까지 모조리 끌어다 모텔 인수 계약금으로 넣어버렸고 심지어 아내에겐 천도제를 드렸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거짓말이라도 안 했으면. 상문이 가시기도 전에 문서를 잡으면 상문살을 맞는 그 문서는 족쇄가 되는 법입니다. 결국 잘못된 터에 있는 모텔을 사게 됐고 손님들은 자살을 했고 자살귀들은 또 다른 손님들을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흉한 기운이 한데 얽힌 모텔은 사람이 쉬는 자리가 아닌 사람을 잡아먹는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자살귀들을 보내드리면서 장모님을 위한 3년 탈선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텔을 짓누르는 흉한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에 상문이 들었을 땐 망자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 순서를 어기고 욕망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돈과 문서를 잡는다면 결국 큰 화로 돌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상문살이 부른 참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문이 들었을 때 문서를 잡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문서도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 문서라면 뭐 예를 들어서 집계약서도 있고 뭐 차용증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업이나 뭐 새 직장 계약서 등등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상문이 들었을 때는 웬만하면 어떤 문서든 조심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꼭 나쁜 계약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집 계약이나 사업 계약처럼 좋은 문서로 시작한 일도 나중에는 탈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금전 문제나 소송처럼 다른 문제로 번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조상 기운을 많이 타는 분들이나 귀문이 열렸거나 예민한 분들은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문이 들어왔을 때 급하게 잡은 문서가 나중에는 이혼 서류나 소송 문서처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을 치른 직후만큼은 마음도 흐트러져 있고 기운도 약해져 있다 보니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요한 계약이나 큰 결정은 조금 미루고 숨을 고르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네. 아, 그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막 피비린내, 막 역겨운 냄새, 뭐 그렇게 그런 냄새 때문에 다 개워낼 뻔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도대체 왜 그런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까? 그 모텔은 단순히 오래되고 눅눅해서 나는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피비린내랑 썩은 냄새가 섞인 것처럼 역한 기운이 확 올라왔고 실제로 같이 갔던 제자들과 선생님들 일부에서는 직접 오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망자의 기운이 냄새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사람이 한을 품고 죽었거나 죽음의 기운이 강하게 남는 장소는 일반 사람들은 못 느껴도 저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은 냄새나 소리, 느낌 같은 걸로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날 맡았던 냄새는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그 공간에 남아있던 죽음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주인공 광철 씨는 지금도 어쨌든 그 문제가 많은 그 터의 모텔을 갖고 계신 거죠, 선생님? 천도제와 넋거지 굿을 해드린 뒤로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오, 다행이다.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촬영을 하러 직접 장소에 다시 갔었는데 그 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 네. 예전처럼 눌리거나 막힌 기운은 없어졌고요. 손님도 점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외국인 관광객 연계 숙박업소로 계약까지 해서 네, 한창 리모델링 공사까지 진행 중이었고요. 심지어 그 지역에 재개발 이슈까지 생기면서 모텔 가치가 80억 정도로 와. 목소리가 와. 3% 띄워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가치가 올라갔으면. 그러니까요. 뭐 장소 협찬 네.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해월 선생님께 네. 뭐한 3% 정도? 3% 정도. 크게 시주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평생 은혜이시니까 우리 잘 뭐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진짜 실제 화면에 나온 그 모텔이 실제 모텔이라는 것도 보여주신 이유가 예. 제가 보기엔 이제는 이렇게 해서 새로 탈바꿈했다라는 걸 어필. 그래도 주변에 좀 많이 오셨던 분들께 어필을 네. 좀 그러네. 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네, 네. 싶습니다.